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는 척추 디스크 질환과 턱관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예, 오늘은 뚜레장애, 즉 이제 틱장애와 턱관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 또렛장애나 틱장애에 대해서는 뭐 박사님께서 이미 한두 번 강의를 해 주신 걸로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동안 뚜레장애에 대해서 제가 한두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요즘 또 가장 흔한 질병이면서도 현대의학적으로 치료가 잘 안 되는 질병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특히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제가 치료한 이래 가장 힘들고 치료하기도 힘들었고 또 가장 심했던 그 뚜레장애 학생이 생각이 나서 한 케이스를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이 뚜렛장애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병인지 잘 모르실 것도 같은데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고요. 어떤 병입니까? 뚜레장애는 일반적으로 불수의적인 어떤 이제 움직임과 소리를 반복적으로 이제 보이는 신경정신과 질환인데, 즉 음성틱과 운동틱이 합쳐져서 치료가 되지 않고 1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그런 틱장애를 뚜렛이라고 별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음성적으로 이렇게 소리가 갑자기 나거나 행동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거나 이제 그런 경우를 지하철이나 요새는 또 가끔씩 볼 수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더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운동 틱 하면 이제 가장 흔한 것이 이제 눈을 깜빡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동자를 막 굴린다든지 또 얼굴과 이제 코를 찡긋거리거나 실룩거린다든지 또 어깨를 뭐 들썩거린다든지 또 갑자기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또 고개를 옆으로 막 심하게 돌립니다.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또 배 근육이 갑자기 탁탁 배 튕기듯이 그런 동작을 취한다든지, 뭐 팔을 갑자기 앞이나 또 옆으로 팍팍 그냥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팔이 무의식적으로 팍팍 나가죠. 그래 잘못하면 또 요즘 단단한 그런 벽에 부딪히면 또 부러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중증 경우는 붙들어 매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다리를 갖다가 또 갑자기 쭉 뻗는다든지 발차기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나타나고, 이제 음성 틱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가장 흔한 것이 이제 헛기침. 자꾸 헛기침 소리라고 또 이제 코를 킁킁거리죠. 자꾸 코가 훌쩍거리기도 하고 코에 뭐가 이제 막힌 것처럼 그냥 답답해서 킁킁거리게 되고, 또 동물의 어떤 울음소리를 낸다든지 또 자신도 모르게 막 욕이 튀어나온다든지 또 좀 흉내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괴성을 지른다든지 등등의 증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분들을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면 이상한 사람인가? 뭐 잘못된 사람인가? 그런 그 표정들을 하고 보시는데, 참 저는 이런 증상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눈으로 좀 저도 많이 봤었는데요. 오늘은 박사님께서 치료한 일에 가장 참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사례 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학생이 한 3년 전에 저를 찾아왔던 아주 예쁘장한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서부터 이제 이 뚜렛이 시작이 돼서 이제 대학생을 하다가 대학생을 포기하고 학생들 공부하는 뒤에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이상한 소리가 꽥꽥 질러지니까 친구들 미안해서 이제 학교를 자꾸 못 나가게 되고 그렇게 심한 음성틱, 운동틱을 병행하고 있던 즉 뚜렛장애를 가지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음성틱이 너무 심해서 저희 클리닉에 이 학생이 들어오게 되면은 대기실에서 모든 환자들이 그냥 귀를 막아야 될 정도로 아주 심했었습니다. 음성틱이 얼마나 심했으면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다 귀를 막아야 될 정도니까 참 그런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이 학생은 소리가 질러져 나오더라도 그냥 질러지는 게 아니라 이제 온몸에 그 힘이 쫙 들어가면서 몸에 경련을 이루면서 그냥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아주 심한 괴성이 나타나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물론이고 이제 자기 자신도 굉장히 안타깝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음성틱이었습니다. 또 운동틱이 병행됐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오면은 모든 환자들이 이 학생부터 하라고 양보를 했던 그런 경우였죠. 다른 환자분들도 참 몸이 불편해서 오신 그렇죠. 건데 예, 참 보기 좋은 장면이었네요. 그렇게 참 심한 지금 이제 음성틱 어떤 이제 증상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턱 관절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가능합니까? 예, 물론 가능합니다. 그렇게 아주 심하게 전신의 경련과 함께 아주 심한 음성틱이 나오는 학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턱관절의 균형을 조절해서 이 경추 균형 장치라는 CBA를 제작해서 딱 물려주면은 그 즉시 좀 편안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증상이 때로는 대폭 증상이 완화되는 날도 있고 또는 때로는 아예 음성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때도 꽤 많았습니다. 예. 그 박사님 말씀을 이제 잘 들어보니까 턱 관절의 균형을 이렇게 딱 맞추면 음성틱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청취자분께서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아마 잘 상상이 안 갈 텐데요. 턱에 분포된 9개의 뇌신경 센서가 바로 브레인, 뇌와 또 이 경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음성틱과 운동틱이 턱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찰나 신경이 안정화되면서 반 이상 줄어들고 때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더욱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틱장애로 치료한 수많은 환자 중에서 가장 많은 치료 기간이 걸렸고 또 가장 많은 치료 횟수가 소요됐고 또 가장 심한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예. 박사님이 참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를 해 주셨을 텐데 예. 가장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 봐서는 얼마나 오랜 기간이 또 걸렸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일반적으로는 틱장애 치료가 얼마나 많은 치료 기간과 치료 횟수가 필요한지도 궁금하네요. 예. 제가 지금까지 틱장애 환자를 치료해 보면서 보면은 평균 틱장애 환자의 치료 횟수가 그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한 치료 횟수로 쳤을 때 70회에서 150회 사이에 분포도가 한 60%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회 이내에 아주 짧은 기간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한 20% 정도 됐고, 예. 또 150회에서 200회 사이를 분포하는 경우가 한 15%, 200회에서 그 이상 걸리는 경우가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의 경우에는 1년 반에 걸쳐서 대략 600 한 몇십 번 치료해가지고 완치시킨 케이스였습니다. 예. 가장 오랜 시간과 치료 수가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오늘 이렇게 그 미니 강의 시간에 따로 이제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치료 수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치료 수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치료 수기를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의 치료 수기를 보면은 그동안 얼마나 참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냈는지를 한번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번 소개해 드리죠. 저는 24살 여성이고 뚜레장애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작년 4월에 와서 지금까지 거의 1년을 꾸준히 치료받고 있습니다. 13살 때부터 갑자기 킁킁거리는 소리를 내고 어깨를 움츠리는 등 틱장애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틱장애인 줄 모르고 그냥 낫겠지 하는 생각에 그동안 방치해두었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행동과 소리를 반복적으로 계속하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 당시에는 틱장애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셔서 계속 꾸중만 하셨습니다. 아이고, 예.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극도로 제가 예민해지고 틱장애가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아는 것도 너무 싫어서 억지로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만 더 쌓여갔습니다. 정말 고치고 싶다는 마음에 그동안 여러 병원을 수차례 찾아다녔습니다. 한의원도 여러 군데 다녀보고 큰 대학병원에도 여러 군데 다녀보았습니다. 하지만 틱장애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여 마땅히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신경정신과에서 처방해준 약만 먹고 계속 힘든 시간 속에서 그동안 지내왔습니다. 거의 포기한 상태로 지내오다가 천안의 이용준 한의원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턱관절로 틱을 고칠 수 있다고 하셨지만은 믿음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워낙 많은 병원을 다녔기에 쉽사리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그냥 반신반의하며 치료를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머지 문단은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치료를 막 시작했는데요. 예. 치료를 받으면서 선생님의 말씀과는 달리 병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래장애는 쉽게 고쳐지는 편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저는 너무 더딘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몇 달 동안 학업을 병행하며 다니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마음 한구석에는 나을 거란 희망과 낫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 꾸준하게 병원을 다녔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더 악화될 때도 있고 비슷할 때도 있었지만 좋아질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정말 이제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짐을 싸서 천안으로 올라와 몇 달 동안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번씩 치료를 받았습니다. 거의 400회를 넘게 꾸준히 계속 받으니 정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아도 저는 너무나 더디었기에 솔직히 나을 거라고 장담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제가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믿음이 갑니다. 지금도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치료를 받으면 100% 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을 거라는 희망과 인내만 가지고 꾸준하게 치료를 받는다면 어떤 병이든 꼭 나을 것 같습니다. 400회가 치료를 받고 나서부터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대목. 참 그 과정은 뭐 이미 많이 생략이 됐지만 어떠한 과정이었을지 잘 또 제가 다 헤아리지 못하겠죠 아마. 참 그동안 이제 마음 졸였을 학생과 부모님의 심리적 고통 얼마나 컸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매월 한 번씩 저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이는 진짜 고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전화가 올 때마다 저도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괴로웠습니다. 반드시 나을 수는 있는데 얘는 왜 낫지는 않나 그런 고민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 제가 이 학생을 이제 치료하기 전까지는 271번에 걸쳐서 그것도 한 1년에 걸쳐서 치료됐던 또 고3 남학생이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걔를 치료할 때도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힘들었지만 얘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치료되는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야 진짜 얘가 치료가 될까 하는 저도 그런 걱정도 좀씩 생겼고 이제 무려 400회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치료가 확실한 이제 표시가 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600회가 좀 넘어가면서는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을 정도로 완치가 됐던 케이스였습니다. 뭐 중간중간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참 심리적 갈등도 박사님께서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 역시 이 학생의 경우 다른 학생에 비해서 아주 심각한 수준의 중증의 틱장이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겠다는 생각했지만은 이렇게 뭐 1년 반 넘게 600번이 넘는 치료 수가 걸리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참 지나고 나서는 참 힘들게 해서 우리가 잘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혹시 치료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어떠셨습니까?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그래도 안 들었습니다. 치료가 가능할 건데 과연 얼마나 걸릴까? 아무리 중증이라도 증상이 뚜렷하게 호전되고 또 후퇴하고가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또 이 학생의 뚜렛은 눈에 보이게 처음에는 안 보였지만 다른 증상은 계속 좋아지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강도가 줄어들었다가 심해졌다 반복하면서 서서히 상승 곡선을 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고민은 어떻게 부모랑 이 학생을 안심시키면서 치료가 된다는 확신을 주면서 끌고 가냐가 사실은 고민이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들이 중간에 이번에도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안 됐을 텐데 결국 부모님들께서 박사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참 치료가 끝내 가능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저를 믿고 끝까지
따님을 맡기지 않았다면은 아마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 뚜렛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예. 뚜렛 장애의 경우 현대의학적인 치료로는 잘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대의학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은 아직까지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뚜렛 장애의 정확한 원인 및 치료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가벼운 뚜렛 장애의 경우에는 저절로 그냥 나이가 먹어가면서 치료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치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여러 가지 현대에서는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약물이 투여되고 있지만은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한 50, 60이 넘은 어르신들도 뚜렛 장애로 찾아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 현대의학적으로는 치료가 좀 어렵고 아직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박사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치료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경우도 한 10여 년 전까지는 치료를 치료가 안 되는 케이스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부터 기능적인 접근만 하다가 구조적인 접근, 즉 척추와 신경계를 안정화시키는 치료법으로 이 턱관절의 균형을 조절을 같이 병행하면서는 실패한 케이스가 지금까지는 한 10여 년 동안 없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제가 천안 고향으로 이제 들어온 지가 한 10년이 좀 넘었는데, 이 천안 고향으로 와서부터는 적극적으로 이제 기능에만 몰두하지 않고 기능과 구조를 같이 접목시켜서 턱관절 균형 조절을 병행하면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은 완치시키고 있고요. 최근에도 방학 때 뭐 고3 고등학교 1학년짜리 남학생 그리고 또 13살짜리 그 미국인 어린아이가 와서 방어도 놓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니 강의 시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뚜렛 장애, 틱 장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는데요. 요즘은 어린아이 또는 중고등학생, 대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의 경우에도 아주 많은 틱 장애, 뚜렛 장애를 가지고 병원문을 놓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뚜렛 장애가 무슨 턱관절과 관련이 될까? 이렇게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뚜렛 장애는 뇌신경계의 시스템에 의해서 나타나는 신경정신과 질환 중에 한 가지입니다. 턱관절의 우리 불균형은 척추와 뇌신경계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 각종 뇌신경계 질환은 물론 또 척추 관절 질환 그리고 신경정신과 질환 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 어떠한 치료를 해도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가 없으시다면은 이제는 한번 턱관절을 의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턱관절, 즉 여러분의 턱관절의 균형 또는 불균형은 여러분의 척추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척추가 바로 서면은 여러분의 건강도 바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척추가 바로 서고 건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턱관절이 먼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항상 바른 척추 자세가 생활해야 되는 것이 또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